ISA 그 기사 많이 보셨죠? 요 세법 개정안이 이제 발표가 됐잖아요. 예. 요거 제가 세법 개정안 뭐 요것도 뭐 별거 없습니다. 예, 별거 없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쭉 예, 다 보셨죠? 예, 뭐 별거 없습니다. 요 세법 개정안은 보도 자료만 한 책 3권으로 나오고요. 요게 이제 하루 이틀 만에 소화가 안 되니까 보통 한 사낭을 전에 그 기획자정부 출입 기자들한테 먼저 자료를 이제 배포를 한 다음에 이놈들아 미리 공부해서 써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엠바고를 이제 설정해 놓고 미리 나눠주는데 뭐 별거 없죠. 다 보셨죠? ISA라는 거 많이 이제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인디비주얼 세이빙 어카운트라고 해서 그냥 저축 관리 계좌, 저축 계좌인데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저축 계좌, 자산 형성 저축, 뭐 재산 형성 저축, 옛날로 따지면 재형 저축. 야 이거 재형 저축 알아들으시면 이거 저보다 엄청 형님들입니다. 엄청 형님들 재형 저축. 오 랄라님 IS 계좌 있다고. 그럼 뭐예요? 중개형이에요? 신탁형이에요? 일임형이에요? 요 자기 거 뭔지도 모르. 오 대구 남자님 중개형 IS. 오, 역시 다 알아 다 알아. 오 역시 수준이 높아 이 형님들. 김경선님 고맙습니다. 중개형 그 랄라 형님 지금 형님이 쓰신 중개 여의는 저기 생중계 올림픽 중계할 때 중계고 이거 주식을 중개할 수 있는 그건 이제 I 중개형. 우리 저 개형할 때 개형 중개형. 요게 그래서 ISA는 지금도 이제 200만 원까지 비과세 되잖아요. 그리고 200만 원을 넘어선 그 소득에 대해서는 9%로 분리과세가 되죠. 보통 이제 그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14%의 세율이 적용이 되죠. 거기에다가 그 전체 세금의 10%만큼 지방세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14% 더하기 1.4% 해서 15.4%를 내게 되거든요. 요거는 이제 9.9%라고 해야 정확한 말이 되는 거고 9.9% 분리과세 요런 혜택이 있는 IS 계좌를 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이라고 해서 주식투자 양도세가 전면 도입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ISA 내에서도 상장 주식을 투자할 수 있는데 아까 우리 대구남자 형님이 이제 하신다는 그리고 랄라 형님이 하신다는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 신탁형 1임형은 안 됩니다. 중개형은 안에서 그 주식을 개별 주식을 내가 사서 넣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야 저기 금융투자소득세 그러니까 양도세 전면 과세되고 근데 ISA에는 그 기준이 없고 주식 투자에 대한 이걸 뭐 소득세를 어떻게 때릴지 기준이 없어. 그래서 그걸 이번에 만든 겁니다. 예, 그 기준을 만들었다 보시면 되겠고 어디 갔냐? 그래서 어떻게 만드느냐? ISA 안에 있는 국내 상장 주식 이거 해외 아닙니다. 해외 아니고 비상장 아니고 국내 상장 주식과 국내 공모형 펀드 공모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발생하는 금융투자 소득을 비과세한다. 비과세. 오 요거 좋아 보이죠? 그리고 손실이 발생하면 ISA 내에서는 손익 통산을 한다. 그리고 그 적용 시기는 2023년 이후 해지되는 것부터 적용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ISA는 19세 이상이면은 누구나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뭐 소득 요건 뭐 이런 게 있었는데 19세 이상이면은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5세 이상이면은 근로소득이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19세 이상 거주자는 누구나 이제 가입을 할 수가 있고요. 다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그러니까 뭐 이자 배당 뭐 이런 것만으로 연 2천만 원을 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즉 부자는 제외. 하여튼 그 기준은 이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그렇게 되는 거고요. 어디 갔지? 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의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 그걸 초과하는 거에 대해서는 9.9%로 분리과세 된다라는 뜻이고 농어민, 서민형 요거 총 급여가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서민으로 분류가 되고 종합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사업자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농어민하고 서민형은
요게 조금 비과세 폭이 큽니다. 400만 원까지 비과세, 그리고 나머지 분리과세 기준은 일반형하고 똑같고, 중요한 거는 납입 한도가 연 2천만 원, 합쳐서 5년 가입을 한다 해도 1억 원까지밖에 안 됩니다. 근데 여기 2월 가능하죠? 예를 들어 내가 1천만 원밖에 못 부었어. 그러면 그 다음 해에 3천만 원까지 넣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2월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해에 못 넣은 거는 다음 해에 2월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편입 상품, 뭐 예금, 적금 당연하고 펀드도 넣을 수 있고 ETF도 넣을 수 있고, 근데 요거는 이제 국내 ETF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해외 상장이 아니라 국내 상장 ETF는 됩니다. 파생결합증권, 그리고 상장 주식, 그리고 요거를 넣을 수 있는 거는 아까 말한 중개형 ISA만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이게 8조 원이 넘었대요. 8조 원이 넘었어요. 자, 그런데 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이 되고,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이 되는 거는 뭐 그렇다 치는데 거기에 5천만 원까지 기본 공제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한 푼도 안 걷는데 ISA 내에서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기본 공제가 없었죠. 그래서 뭐야, ISA로 돈 벌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네, 이런 이제 불합리한 게 이제 생기다 보니까 해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ISA 내에서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과세하는 기준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다? 그냥 상장 주식, 펀드에 대해서 얼마까지가 아니라 그냥 비과세한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억을 벌든 10억을 벌든 100억을 벌든 그 ISA 내에서 발생하는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서는 완전 비과세. 이거 대박 아닙니까? 그래서 최근에 최근도 아니죠. 지난주 월요일에 세법 개정안 발표됐으니까 그때부터 일주일간 나온 기사들 보면은 거의 ISA가 왕대박 나는 것처럼 이제 썼습니다. 왕대박 나는 것처럼 써가지고 뭐 하여튼간 그건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요거 이 손익통산 중요한 게 뭐냐면 ISA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손익은 IS 내에서 통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펀드로는 내가 까먹었어. 그리고 주식으로는 벌었어. 요거를 두 개를 다 합산을 해서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넘어가는 거에는 9.9% 분리과세 된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뭐 펀드는 펀드끼리, 주식은 주식끼리, 뭐 그다음에 예적금은 이제 손실날이 없겠구나. 뭐 하여튼간 그런 뭐 배당, 이자, 수익까지 다 합쳐가지고 그게 뭐는 되고 이게 자르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손익을 다 통산해준다. 손익 통산을 한 계좌 내에서 다 해준다. 그러니까 머리 너무 아파할 필요 없다. 결국 최종적인 수익만 보고 거기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요게 그래서 그 야구 보시는 분들은 제가 방해하면 안 되니까 조용히 야구를 보시고요. 그래서 정말 ISA는 대박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해드리는 게 훨씬 더 좋겠죠. 예를 들어서 볼게요. 한 주식 투자를 해서 5천만 원 이하 수익을 올렸어. 그거는 똑같습니다. 뭐 일반 계좌를 통해서 하건 ISA 계좌를 통해서 하건 뭐 둘 다 과세가 되질 않죠. 왜냐면 2023년부터입니다. 이거는 지금은 어차피 다 둘 다 세금 안 내요. 지금은 기본 공제가 5천만 원까지 되니까 금융투자소득세가 전면과세 되더라도 어차피 5천만 원 이하로 버는 사람들은 세금 안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세법을 바꾼다고 했으니까 5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도 ISA 내에서는 뭐 이하가 됐든 초과가 됐든 ISA 내에서는 주식 투자로 버는 거는 다 비과세가 되는 거고, 금융투자소득세가 적용되는 일반 계좌를 통해서는 5천만 원 초과가 되는 수익금에 대해서 22% 혹은 27.5%의 양도세율이 발생이 되죠. 금융투자소득세율이 발생이 되죠. 요거는 과표에 따라서 3억 이하는 22%, 3억 초과는 27.5%가 적용이 되는 거니까 요때는 요 ISA를 이용한 게 훨씬 더 혜택이 크다. 요런 겁니다. 해서 5천만 원 초과해서 버는
수익에 대해서는 ISA가 일반 계좌보다는 더 유리하다. 더 중요한 거는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을 초과할수록 그 금액이 커질수록 1억 원을 벌었다. 그럼 ISA 내에서 1억 원을 벌면은 0원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는데, 일반 계좌로 보면은 5천만 원까지는 기본 공제를 해주고 5천만 원에 대한 나머지 5천만 원에 대한 22% 세율을 적용을 하면 약 1,100만 원 세금이 나오는데, ISA 계좌로 하면은 0원 제로가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요거는 이제 100억을 벌었다. 주식 투자로 100억을 벌었어. 100억을 벌었어. 그래도 ISA 내에서는 0원. 근데 일반 계좌로는 약 27억 원. 요게 그 한 3억, 그러니까 5천만 원 기본 공제하고 3억 이하는 22%, 3억 초과한 거에 27.5%를 대충 계산해 보면 약 한 27억 정도. 100억 벌면 27억 정도를 금융투자 소득세율로 내야 되거든요. 근데 ISA로 100억을 보면 한 푼도 안 내도 된다. 자, 여러분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ISA로 100억 버시면 됩니다. 근데 자, 함정이 있습니다. 함정. 요게 이제 함정입니다. 요게 함정인데, 함정은 초대박은 정말로 말 그대로 초대박 수익률을 냈을 때만 초대박입니다.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연 납입 한도가 2천만 원입니다. 2월 가능하고 최대 1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1년에 2천만 원씩이에요. 그러니까 3년은 6천만 원, 4년은 8천만 원, 5년이 돼야 최대 1억을 납입하는데 3년간 6천만 원을 납입해 놓고 5천만 원. 야구 이겼어요? 야구 이겼어. 대단하네. 대한민국 우리 저기 야구 선수들 축하합니다. 다시 들어야 된다고. 자, 보세요. 6천만 원을 내고 글자가 이렇게 안 써지냐. 5천만 원 이상을 벌어야 일반 계좌보다 ISA가 유리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다들 6천만 원 투자해서 5천만 원 정도는 버시죠? 물론 이거 3년이니까 3년 누적해서 6천만 원 납입해서 5천만 원 이상 벌 수 있겠지 뭐. 그래서 5년간 예로 들자면 5년간 1억 원을 납입을 해서 뭐 한 1억 원을 벌면 1,100만 원을 아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다들 여러분 5년 동안 1억은 이제 한 방에 납입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 말씀드렸죠. 연 2천만 원씩 2천만 원 이렇게 해서 1억을 납입을 했을 때 최대 금액이 1억 원이 되는 거고, 그럼 요거 이제 복리로 가야 되긴 하는데 그렇게 해서 5천만 원을 초과했을 때야 비로소 ISA 계좌가 일반 계좌보다 유리해진다. 그렇게 요것도 일종의 착시 효과가 있다. 무조건 ISA 계좌가 초대박은 아니다. 초대박 수익률을 내야만 초대박이다. 요런 뜻이고요. 뭐 1억 그까이 거, 뭐 5천만 원 수익 그까이 거 금방 내지 뭐. 농담이고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ISA의 그 이점하고 주의사항을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우선은 이로운 점부터 2천만 원까지는 비과세가 큰일 날 뻔했다. 200만 원까지 비과세, 그리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 이거 지방세 포함해서 9.9% 분리과세 된다라는 거고, 농어민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손실이 나더라도 이 계좌 내에서는 펀드로 이익 난 거, 손실 난 거, 뭐 주식으로 이익 난 거, 손실 난 거 다 합산해서 번 거에만 그 세금을 내면 된다. 이런 거고, 요거 모르시는 분들 많은데, 요거는 만기 후에 그 잔액, 예를 들어서 나는 ISA로 돈 번 거를 지금 다 빼가지 않고 연금으로 받고 싶어요. 그런 분들은 IRP로 요거를 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IRP는 그 개인 연금 계좌라고 보면 되죠. 이게 인디비주얼 리타이어먼트 펜션인가? 맞나? 모르겠다. 하여튼간 그 개인형 연금저축계좌 같은 거 IRP. 여기에 IRP가 원래는 납입 한도가 1년에 최대 1,800만 원까지밖에 안 됩니다. 1,800만 원까지밖에 1년에 넣고 싶어도 못 넣는데, 이 ISA 수익금을 넣는다라는 건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이전 자금에
10% 최대 300만 원까지 이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 여러분들 그 연금저축하고 IRP는 최대 세액공제가 한 700만 원까지 되는 걸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거기에 최대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까지도 플러스 알파를 받을 수 있다는 이런 ISA의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이 있습니다. 아, 요거 뭐 제가 ISA 홍보해 드리는 것 같은데 요런 거 이제 좀 증권사가 Y스트릿을 좀 찾아와야 되는데 찾아와야 되는데 근데 또 이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ISA가 뭐 만능 초대박만은 아니다라는 거 주의할 점도 있다라는 거. 아까 이제 제가 비교해 드린 것처럼 기한 내 3년이 됐든 5년이 됐든 수익 5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요건 이제 주식 투자 기준입니다. 주식 투자 기준으로 5천만 원의 수익을 넘지 않으면 금융투자소득세와 쌤쌤 쌤쌤 다를 게 없다. 그리고 아까 우리 저기 랄라 형님이나 저기 대구남자 형님이 그 갖고 계셨던 중개형 그리고 이제 신탁형, 일임형 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신탁형, 일임형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 주식 투자를 그러니까 직접 주식, 상장 주식을 바로 사서 넣을 수 있는 거는 중개형밖에 안 되는 거고요. 요게 아마 올해부터 도입이 됐든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리고 신탁형은 내가 요 계좌를 증권사에다가 자 이번에는 금 관련된 투자 얼마, 뭐 달러 얼마, 무슨 뭐 주식형 펀드 얼마 이런 식으로 일일이 내가 운용을 지시하는 겁니다. 운용을 내가 지시하는 게 신탁형이고 일임형은 그냥 증권사에서 알아서 굴려주세요. 알아서 거기에서 그냥 자산 배분하고 자산 배분 알아서 해주고 알아서 굴려주세요. 그게 일임형입니다. 근데 여기도 개별 주식은 넣을 수 없고 개별 주식을 넣을 수 있는 건 only 중개형이다. 그리고 중요한 거 3년 내에 해지하면 세제 혜택이 없습니다. 3년 내에 해지하면 세제 혜택이 없죠. 당연히 요거는 나중에 돈 찾을 때 비과세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연간 납입 한도는 2천만 원, 그리고 2월 가능하고 총 1억 원까지 5년일 경우에 총 1억 원까지 가능하다라는 거고, 요거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납입 원금을 중도에 인출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2천만 원을 넣어놨어. 근데 급전이 필요해. 근데 뭐 저기 뭐 마통 뭐 이런 거 받고 막 신용대출 받는 것보다는 내가 요 한 2천만 원 중에서 1천만 원만 빼서 쓰고 싶은데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수익금 예를 들어서 뭐 한 2천만 원을 내서 수익이 200만 원 냈는데 그 200만 원은 중도 이출을 할 수가 없고요. 수익이 난 돈은 중도 이출을 할 수가 없고 원금에서만 중도 인출을 해지하지 않고 중도 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요거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중도 인출할 경우에 납입 한도 있잖아요. 잔여 납입 한도는 기존에 납입했던 그 기준이 그대로인데 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납입했다고 치죠. 1,000만 원을 납입을 했어요. 근데 내가 좀 돈이 필요해 가지고 요 500만 원을 찾아서 썼습니다. 그러면 지금 500만 원 남았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잔여 그 남아 있는 납입 한도가 1,500만 원이 아닌 겁니다. 납입 한도는 2천만 원이라고 연 2천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500만 원을 찾아 써서 500만 원이 남으면 추가로 납입할 수 있는 한도는 1,500만 원이 아니라 기존에 1,000만 원을 냈을 때에 남아있던 납입 한도 1,0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나중에 다시 좀 수익을 더 많이 내려고 많이 채워 넣고 싶어도 1,500만 원을 넣는 게 아니라 1,000만 원까지밖에 못 넣는다. 요것도 이제 일종의 착시 효과가 있다라는 거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해외 주식 그리고 해외 상장 ETF는 투자할 수가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국내 상장된 해외 ETF는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은 그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뭐 타이거, 뭐 나스닥 어쩌고 뭐 이런 거 있죠. 그거 코덱스 타이거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자산운용사에서 만든 삼성자산운용, 뭐 미래에셋 자산운용 이런 데가 만든 거기 때문에 요거는 국내 상장 기타 ETF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요런 것들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다? 이왕 가입할 거 증권사 이벤트를 활용하는 게 좋다. 이제부터 요거 이제 세법 개정안에서 조금 더 이제 지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증권사들이 이벤트 많이 열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신규 가입 고객에게 몇만 원 드린다. 그리고
그 투자 금액에 따라서 뭐 500만 원에 뭐 만 원, 뭐 1000만 원에 2만 원, 뭐 2천만 원에 뭐 5만 원 이런 식으로 뭐 커피 쿠폰을 준다든지 아니면 현금 지원을 준다든지 요런 것들이 아마 이벤트가 기존에도 몇 군데 있었는데 이제 다른 증권사들도 이벤트를 거의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해서 요런 이벤트 할 때 하면 되는데 요런 거는 좀 와이스트릿에서 좀 같이 해야 되는데 증권사 막 협찬도 들어오고 막 그렇게 하면 좋은데 하여튼 그거는 와이스트릿이 조금 더 커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요게 어차피 2023년 이후에 해지를 하는 그러니까 2023년 후에 돈을 찾는 것들에 다 적용이 되는 거니까 굳이 뭐 요거 당장 ISA를 뭐 내일 모레 가입을 해야 되고 올해 안에 가입을 해야 되고 뭐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그럴 필요는 없고요 뭐 다만 뭐 그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해서 뭐 15.4%보다는 9.9% 분리과세를 받으려는 분들 그리고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는 분들 그리고 이왕 할 거 그 안에서 중개형을 통해서 주식 투자하셔서 조금 수익을 내고 싶으신 분들은 ISA를 갖고 계시면 좋다. 근데 뭐 괜찮은 상품, 좋은 상품이지만 완전 뭐 이렇게 초대박은 아니다. 또 막 오늘 내일 급하게 해야 될 거는 아니다. 이왕 할 거는 증권사 이벤트를 활용하는 게 좋다. 약간 요런 느낌입니다. 괜히 너무 재미없는 거 길게 했네. 그렇습니다. 이제 좀 쉬어야지. 힘들어. 너무 오래 떠들었어. 야구도 안 보고.